피노키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목수 제페토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나무를 깎아 온갖 인형들을 척척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어디 새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아저씨는 마치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성껏 나무 토막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까? 그래, 피노키오. 피노키오라고 불러야지.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무 인형이 진짜 사람처럼 보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파내자 진짜 사람 눈처럼 움직이고 입을 만들자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팔을 붙이자 피노키오는 아저씨의 가발을 낚아채서 제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이런 말썽쟁이, 아직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을 치다니. 아저씨가 피노키오에게 다리를 달아주자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돌아와라 피노키오야! 아저씨가 불렀지만 피노키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어요. 아저씨가 피노키오를 찾으러 간 사이 피노키오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절대로 좋은 일은 생기지 않아. 어디선가 귀뚜라미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벌레가 하는 얘기 따윈 듣고 싶지 않아. 피노키오는 귀뚜라미를 향해 나무망치를 던졌어요. 가엾은 귀뚜라미는 나무망치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아저씨를 기다리던 피노키오는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피노키오는 먹을 것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물벼락만 뒤집어 쓰고 돌아와야 했죠. 나무 인형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겠어요. 피노키오는 젖은 몸을 말리려고 난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 다리를 태우고 말았어요. 피노키오, 아빠 다 문 열어라! 다리가 타버린 피노키오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피노키오에게 새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아저씨에게 약속했어요. 자, 피노키오, 착한 아이가 되려면 학교에 가야 해. 아저씨는 피노키오에게 옷과 신발을 만들어 주었어요. 외투를 팔아 책도 사주었지요. 피노키오는 책을 받아들고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광장 가운데 있는 커다란 천막을 보았어요. 신나는 인형극 공연. 피노키오는 아저씨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는 책을 팔아서 인형극을 보았어요. 막이 오르자 인형들이 나와 신나는 공연을 펼쳤어요. 너도 어서 무대에 올라와! 인형들은 자기들이랑 똑같이 생긴 피노키오를 무대로 불러 올렸어요. 피노키오는 인형들과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피노키오는 인형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고는 금화를 5개나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어서 집으로 가서 아빠에게 새 외투를 사드려야지. 피노키오가 바삐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절름발이 여우와 눈먼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안녕. 네 손에 쥔 게 뭐니? 금화 5개야. 우리 아빠 외투를 살 거야. 겨우 금화 5개로 어떻게 외투를 사니? 우리가 신기한 들판을 하나 알고 있어. 그곳에 금화를 묻으면 다음날 나무에 금화가 주렁주렁 열린대. 고양이가 말했어요. 피노키오 어서 집으로 돌아가. 거짓말이야. 나무 위에서 귀뚜라미 유령이 소리쳤어요. 난 부자가 될 거야. 피노키오는 귀뚜라미 유령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나무 뒤에서 자루를 뒤집어 쓴 새까만 도둑들이 나타났어요.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다 내놔. 싫어. 피노키오는 달아나려 했지만 도둑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도둑들은 피노키오의 금화를 빼앗으려 했어요. 피노키오는 금화를 혀 밑에 숨기고는 뱉지 않았어요. 화가 난 도둑들은
피노키오를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멀리서 피노키오를 지켜보던 파란머리 요정이 다가왔어요. 피노키오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요정에게 말했어요. 금화는 어디 있니? 잃어버렸어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지? 숲에서요. 또다시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마침내 피노키오의 코는 벽에 닿을 만큼 길어졌지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피노키오는 울면서 잘못을 빌었어요. 그제야 피노키오의 코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를 다시 만났어요. 피노키오 어디 있었니? 빨리 금화를 묻으러 가야지. 피노키오는 꿰매 넘어가 여우와 고양이를 따라 들판으로 갔어요. 여기야. 여기다 묻으면 금화나무가 자란대.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가 가리킨 곳에다 금화를 묻었어요. 피노키오, 우린 이제 가야 해. 내게 행운이 있길 빌어.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에게 인사를 하더니 사라졌어요. 피노키오는 한참을 놀다가 들판으로 돌아갔어요. 피노키오는 이곳저곳 살펴보았지만 금화가 열린 나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없는 사이에 여우랑 고양이가 금화를 파갔어. 나무 위에 앉아있던 앵무새가 알려주었어요. 금화를 모두 잃어버린 피노키오는 눈물을 흘렸어요. 귀뚜라미 말이 맞았어.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 피노키오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제페토 아저씨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때 다시 파란머리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는 울면서 요정의 품에 뛰어들었어요. 요정님, 아빠는요? 아빠는 너를 찾아 나가셨단다. 여기 있으면 아빠가 오실 거야. 요정님, 저도 진짜 아이가 되어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피노키오, 네가 착한 마음을 갖는다면 진짜 아이가 될 수 있단다. 요정님, 정말 착한 아이가 될게요. 이제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을게요. 피노키오는 빈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학교 가는 길에 나쁜 아이들이 피노키오에게 다가왔어요. 피노키오, 우리랑 장난감 나라에 가지 않을래? 장난감 나라가 뭐야?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기만 하는 곳이야. 피노키오는 아이들을 따라 나섰어요. 마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장난감 나라로 갈 사람 어서 타세요. 아이들이 하나 둘 마차로 뛰어올랐어요. 피노키오는 잠시 망설였어요. 요정님과 약속을 했는데 나 그냥 돌아갈래. 마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피노키오를 불렀어요. 피노키오, 빨리 타. 피노키오는 당나귀 등에 올라탔어요. 당나귀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놀기만 하면 당나귀로 변한단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당나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장난감 나라에 도착한 아이들은 정말 하루 종일 놀기만 했어요. 공놀이를 하고 장난감을 타고 하루하루가 신나고 근사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머리 위에 갑자기 당나귀 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두 발로 서지도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녔어요. 말도 못하고 당나귀 울음소리만 냈어요. 아이들이 모두 당나귀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부는 당나귀가 된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어요. 여기 튼튼하고 잘생긴 당나귀가 있습니다. 어서 사세요. 아부는 시장에서 당나귀를 팔았어요. 당나귀로 변한 피노키오는 어느 서커스단에 팔려갔어요. 서커스단의 단장은 피노키오에게 날마다 묘기를 가르쳤어요. 피노키오는 책찍을 맞으며 춤추기, 뒷다리로 서기, 고리 넘기 같은 힘든 묘기들을 익혀야 했어요. 마침내 피노키오가 서커스 무대에 오르는 날이 되었어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당나귀가 펼치는 신기한 서커스를 보시겠습니다. 피노키오는 여러 가지 묘기를 선보였어요. 걷고, 뛰고, 두 발로 서서 빙빙 맴돌았어요. 마지막 공연 날 피노키오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젠 더 이상 서커스를 할 수 없으니 팔아버려야겠다. 단장은 가여운 피노키오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새 주인은 당나귀 가죽으로 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은 피노키오를 꽁꽁 묶어서 무거운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고는 피노키오가 죽기를 기다렸죠. 이젠 당나귀가 죽었겠지? 한참이 지난 뒤 주인은 피노키오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당나귀 대신 나무 인형이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당나귀 귀는 어디로 간 거지? 제가 바로 그 당나귀예요. 주인은 화를 버럭 냈어요. 널 돈 주고 샀는데 가죽이 없으니 땔감으로라도 팔아야겠다. 피노키오는 깜짝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때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피노키오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고래 뱃속은 깜깜했어요. 피노키오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피노키오가 소리치자 어둠 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해. 그래도 난 여기를 빠져나가서 우리 아빠한테 갈 거야. 물고기와 이야기를 하던 피노키오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어요. 피노키오는 불빛을 향해 걸었어요. 아빠! 불빛이 비치는 곳에 제페토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는 피노키오를 찾아 바다로 나갔다가 고래에게 잡아먹힌 거예요. 아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저씨는 피노키오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우리 이곳에서 도망쳐요. 나는 여기 꼬박 2해를 갇혀 있었단다.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겠니? 헤엄을 쳐서 고래 입으로 빠져나가요, 아빠. 제 등에 업히세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아저씨를 업고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고래의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아빠, 저기로 빠져나가야 해요. 제 목을 꽉 잡으세요. 제페토 아저씨는 피노키오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피노키오는 고래가 숨을 쉬는 틈을 타서 재빨리 입 밖으로 헤엄쳐 나갔어요. 피노키오, 이제는 살았구나. 제페토 아저씨와 피노키오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부터 피노키오는 아저씨 일도 돕고 학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밤 피노키오는 꿈속에서 파란머리 요정을 만났어요. 피노키오, 정말 착한 아이가 되었구나. 이제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잠에서 깨어난 피노키오는 어느새 진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피노키오는 아저씨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저씨도 진짜 사람이 된 피노키오를 꼭 안아주었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아저씨의 진짜 아들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상화시는 고양이. 옛날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방앗간 주인과 세 아들이 살았어요. 방앗간 주인이 늙어 세상을 떠나자 세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나누었어요. 큰 아들은 방앗간을 갖고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갖고 막내 아들에게 남은 건 달랑 고양이 한 마리였어요. 이까지 쓸모없는 고양이로 뭘 한담? 막내 아들은 푹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인님, 걱정 마세요. 고양이가 앞으로 쏙 나서더니 자신있게 말했어요. 제게 장화 한 켤레와 자루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막내 아들은 말을 하는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자루와 장화를 갖다 주었어요. 고양이는 멋진 장화를 신고 자루를 쥐고 숲속으로 갔어요.
자루 안에다 토끼가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채워 넣었지요. 이제 토끼 녀석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고양이는 나무에 기대 느긋하게 토끼를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털이 복슬복슬한 토끼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홀짝 자루 속으로 들어갔어요. 요놈 잘 걸렸다. 고양이는 재빨리 끈을 잡아당겨 자루를 묶었어요. 고양이는 토끼 자루를 둘러매고 궁전으로 갔어요. 저희 주인님 카라바스 후작에서 바치는 선물입니다. 고양이는 임금님께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네, 아주 젊고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 후작에게 고맙다고 전하라. 다음 날부터 고양이는 매일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임금님께 바쳤어요. 물론 카라바스 후작의 선물이라고 말했죠. 임금님은 무척 기뻤어요. 어느 날 고양이는 임금님이 공주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을 강가로 데리고 갔어요. 주인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수영을 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에게 떠밀려 옷을 벗고 강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의 옷을 바위 뒤에 감추고 뛰어갔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카라바스 후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임금님의 마차가 보이자 고양이가 소리소리 질렀어요. 임금님은 병사들을 시켜 막내 아들을 구해주었어요. 도둑들이 주인님의 옷을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고양이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임금님은 카라바스 후작을 위해 옷 한 벌을 내어주었어요. 멋진 옷을 입은 막내 아들은 진짜 후작처럼 근사해 보였어요. 공주님은 잘생긴 카라바스 후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막내 아들도 어여쁜 공주님을 바라보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임금님의 마차에 타게 되었어요. 고양이는 임금님의 마차를 앞질러서 바다처럼 넓은 밀밭으로 갔어요. 고양이는 밀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말했어요. 임금님이 지나시면서 이 밀밭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거든 카라바스 후장님이라고 말해야 돼. 고양이는 뾰족한 발톱을 세우고 사납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뾰족한 발톱으로 혼내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님의 마차가 도착했어요. 이 밀밭은 누구의 것인가? 임금님이 농부들에게 물었어요. 카라바스 후작의 것입니다. 이번에 고양이는 임금님의 마차를 앞질러 드넓은 목장으로 달려갔어요. 임금님이 지나시면서 이 목장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거든 카라바스 후장님이라고 말해. 고양이가 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말했어요.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버릴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님의 마차가 도착했어요. 이 목장은 누구의 것인가? 임금님이 농부들에게 물었어요.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입니다. 고양이는 다시 임금님의 마차를 앞질러서 커다란 성으로 갔어요. 이 성에는 밀밭과 목장에 진짜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죠. 이렇게 훌륭한 성에 사시는 거인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고양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소문대로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거인은 고양이의 칭찬에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듣자 하니 거인님은 어떤 동물로도 거뜬히 변할 수 있다면서요? 사실인가요? 고양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지. 내가 사자로 변하면 넌 꼼짝도 못할걸? 거인은 금세 커다란 사자로 변해서 으르렁거렸어요. 고양이는 깜짝 놀라 지붕으로 달아갔어요. 잠시 뒤에 다시 거인이 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훌륭하시군요. 하지만 아주 작은 동물로 변하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고양이의 말에 거인이 버럭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잘 보아라. 거인은 금세 작은 생쥐로 변해서 찍찍거렸어요. 고양이는 재빨리 생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꿀꺽 생쥐를 한 입에 삼켜버렸죠. 이제 슬슬 나가볼까? 거인을 삼켜버린 고양이는 성 밖으로 나가 임금님의 마차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임금님의 마차가 성 앞에 도착했어요. 카라바스 후장님의 성에 잘 오셨습니다. 고양이는 정중하게 임금님을 맞았어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이 카라바스 후작일 것이요? 임금님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막내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임금님이 막내 아들에게 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 내 딸과 결혼해 주겠소? 막내 아들은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넓은 땅과 아름다운 성의 주인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은 방앗갓집 막내 아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화시는 고양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양이가 되었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에 아주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숲 어귀에는 작은 집이 있었고요. 그 집에는 아빠와 새엄마,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오누이가 살았는데 아빠가 숲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했던 나머지 어느 날부턴가 네 식구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밤마다 아빠를 졸라댔습니다. 아이들을 깊은 숲속에 버리고 옵시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굶어 죽고 말아요. 아빠는 새엄마에게 들볶이다 결국 체념한 듯이 말했어요. 하는 수 없구려. 내일 아침 숲으로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 그레텔은 훌쩍훌쩍 슬피 울었지요. 헨젤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주위에 하얀 조약돌들이 달빛을 받아 은화처럼 반짝반짝. 헨젤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가득 넣었어요. 이튿날 해도 뜨기 전에 새엄마가 오누이를 깨웠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 숲에 나무하러 가자. 이 게으름뱅이들아, 어서 일어나. 새엄마는 오누이에게 딱딱한 빵 한 조각씩을 나눠줬어요. 아빠와 새엄마를 따라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가며 그레텔은 몰래 굵은 눈물을 뚝뚝, 헨젤은 몰래 하얀 조약돌을 툭툭 떨어뜨렸어요. 깊고 깊은 숲속에 이르자 아빠는 말없이 모닥불만 피웠습니다. 대신에 새엄마가 말했죠. 불가에서 쉬고 있으렴. 나무를 다 하면 데리러 오마. 아빠와 새엄마가 떠난 뒤에 헨젤과 그레텔은 잠이 들었어요. 오누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지요. 오빠, 어떻게 집에 가지? 걱정 마. 헨젤이 그레텔을 달랬어요. 곧 달이 떠오르자 헨젤이 흘려둔 조약돌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거렸어요. 오누이는 조약돌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는 기뻐서 펄쩍 뛰고 새엄마는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새엄마는 다시 아빠를 졸라댔습니다. 안 되겠어요. 내일은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요. 그러지 말아요. 마지막 빵 부스러기라도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지만 새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헨젤이 조약돌을 주우려고 일어났지만 새엄마가 방문을 잠근 바람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새엄마는 또 오누이를 깨우고 빵 조각을 나눠준 뒤에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레텔은 몰래 굵은 눈물을 뚝뚝, 헨젤은 몰래 빵 부스러기를 툭툭 떨어뜨렸어요. 아빠가 피워준 모닥불가에서 그레텔은 헨젤과 빵을 나눠 먹었답니다. 또다시 환한 보름달이 두둥실. 그런데 빵 부스러기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새들이 다 먹어버렸나봐. 그레텔이 울먹였습니다. 기운내,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밤새도록 걷고 이튿날도 내내 걸었지만 오누이는 깊은 숲속을 뱅뱅 돌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사흘째 되는 날, 지칠 대로 지친 오누이 앞에 눈처럼 새하얀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왔어요. 오누이는 새를 따라갔지요. 하얀 새가 어느 집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오누이가 다가가서 보니 그 집은 과자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붕은 살살 녹는 케이크, 벽은 바삭바삭 고소한 과자, 유리창은 달콤달콤 하얀 설탕이었어요. 헨젤이 지붕을 우물우물, 그레텔이 창문을 활짝활짝.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누이는 겁에 질려 발발 떨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절룩거리며 다가왔지요. 이런 귀여운 아이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들어오렴. 집안의 식탁 위에는 설탕이 뿌려진 케이크와 주스, 따끈한 별 수프와 과일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어요. 오빠, 여긴 꼭 천국 같아. 그래, 정말 배부르고 따뜻하다. 오누이는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눈이 잘 안 보이는 마귀 할멈이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과자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마귀 할멈은 잠든 헨젤의 깡마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제발 내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마귀 할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레텔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물을 길어와서 네 오빠에게 음식을 잔뜩 해줘라. 통통하게 살이 찌면 잡아먹어야 하니까. 그레텔은 엉엉 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마귀 할멈은 우리 앞에 갔습니다. 어디 손가락 좀 보자. 얼마나 살이 올랐나? 헨젤은 손가락 대신에 가는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마귀 할멈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도대체 왜 살이 찌지 않는 거야? 한 달 내내 삐쩍 말라빠진 뼈다귀만 만지던 마귀 할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랐든 말든 내일 아침에는 너를 잡아먹겠다. 이튿날 그레텔은 새벽같이 일어나 화덕에 불을 지피고 물 한 솥을 끓였어요. 마귀 할멈이 화덕을 가리키며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화덕에 불이 잘 붙는지 어서 들여다봐라. 마귀 할멈은 그레텔을 먼저 화덕에 가두어 구워 먹을 생각이었죠. 그레텔은 마귀 할멈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잘 봐. 이렇게 말이야. 마귀 할멈이 화덕 안으로 고개를 쏙 집어넣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레텔이 온 힘을 다해 마귀 할멈을 화덕 속으로 쏙! 그러고는 철문을 잠갔답니다. 오빠 어서 나와. 마귀 할멈이 죽었어. 그레텔이 우리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헨젤은 밖으로 나와 그레텔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레텔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마귀 할멈의 집에는 곳곳에 보석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마다 보석들을 꽉꽉 채웠지요. 아빠가 기뻐하시겠지? 오누이는 서둘러 과자집을 떠났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걷고 또 걷다 보니 아주 커다란 강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배가 없으니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크고 하얀 오리가 둥실둥실 오리야, 우리 좀 태워줘. 그레텔이 말하자 하얀 오리가 다가왔어요. 오누이는 오리를 등에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어느새 오누이는 눈에 익은 숲길에 이르렀습니다. 저기 봐, 우리 집이야. 아빠! 아빠! 아빠는 오누이를 숲에 버리고 온 뒤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새 엄마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고요. 아빠, 이 보석 좀 보세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를 부디 용서해다오. 아빠와 오누이는 서로 꼭 얼싸안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했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개울가 덤불숲에서 어미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톡, 톡 아래에 금이 가더니 빠직, 빠지직 아기 오리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었어요. 꽥꽥, 꽥꽥. 마지막으로 가장 커다란 알 하나만 남았어요. 어미오리는 다시 알을 품고 기다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톡! 마침내 알에 금이 가더니 껍질을 깨고 아기 오리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어미오리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볼품없게 생긴 미운 아기 오리였거든요. 어떻게 저런 아기가 나왔을까? 어미오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맑고 화창한 여름날, 어미오리는 새끼들을 데리고 개울로 갔어요. 첨벙. 어미오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자 아기 오리들도 줄지어 첨벙첨벙. 미운 아기 오리도 조심스레 물속으로 들어갔죠. 넌 따라오지 마. 너랑 같이 있으면 다른 오리들이 놀린단 말이야. 언니 오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부리로 콕콕 쪼아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슬펐어요. 언제나 외톨이였으니까요. 미운 아기 오리는 타박타박 집을 나섰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낯선 늪이 나왔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야겠다. 어둡고 깜깜한 밤, 미운 아기 오리는 훌쩍거리며 밤을 지새웠어요. 날이 밝자 회색 기러기 한 쌍이 날아왔어요. 너 혼자구나. 우리랑 같이 놀자. 아기 오리는 친구들이 생긴 게 너무 기뻤어요. 컹컹. 갑자기 사냥개가 지저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러기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오르자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기러기들은 팽그르르 돌며 늪으로 떨어졌죠. 사냥개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오들오들 떨며 갈대숲에 숨었어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사냥개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아기 오리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사냥개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이내 돌아섰어요. 아, 내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아기 오리는 고개를 떨구고 타박타박 들판을 걸었어요. 어느덧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지낼 곳을 찾아야 해. 미운 아기 오리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힘겹게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한참을 걸어가자 허름한 집이 보였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가 고양이와 암탉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미운 아기 오리를 살찐 어미 오리로 모았어요. 이제 오리알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기쁜 마음에 아기 오리를 잘 살펴보아 주었어요. 고양이와 암탉은 은근히 셈이 났죠. 너 나처럼 야옹할 수 있어? 너 나처럼 알 낳을 수 있어? 고양이와 암탉은 아기 오리를 못살게 굴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고양이와 암탉 등살에 할머니 집을 나오고 말았어요. 걷고 걷다가 아기 오리는 어느 호숫가에 닿았어요. 마침 곱게 물든 저녁 하늘에 희고 고운 백조들이 멋지게 날고 있었어요. 어쩜 저렇게도 아름다울까? 나도 저 새들처럼 태어났더라면. 아기 오리는 백조들이 너무 부러워 그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마침내 겨울이 되었어요. 찬 바람이 쌩쌩 불고 호수물도 꽁꽁 얼기 시작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몸을 녹이려고 틈만 나면 헤엄을 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다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기 오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아침 일찍 일을 나가던 농부가 아기 오리를 보았어요. 에그 불쌍해라. 농부는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농부와 아이들은 아기 오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먹이도 잘 먹여주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겨우겨우 정신을 차렸지요. 와, 깨어났어. 우리랑 놀자. 아이들은 아기 오리를 서로 안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미운 아기 오리는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히려는 줄 알았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아이들을 피해 부엌으로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그만 밀가루통을 엎지르고 말았죠. 아니, 이 녀석! 농부의 아내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기 오리는 더욱 겁에 질려서 이번에는 버터통 속으로, 다시 밀가루통 속으로 허둥지둥 뛰어다녔어요. 농부의 아내는 아기 오리를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가엾게도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숫가 바위 틈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어요. 마침내 봄이 찾아왔어요. 땅 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따스한 봄 햇살에 얼어붙은 호수의 물도 녹았어요. 아, 따뜻해라. 이제 헤엄칠 수 있겠어. 미운 아기 오리는 겨우내 움츠렸던 날개를 퍼덕거려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몸이 하늘로 사뿐히 날아오르지 뭐예요? 호수에는 백조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아, 지난 가을에 봤던 백조들이야. 미운 아기 오리는 반가워서 백조들에게 날아갔어요. 순간 맑은 호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 내가 백조였어. 그래요,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였어요. 백조가 된 미운 아기 오리는 기쁨에 넘쳐 하늘 높이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어느 시골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 하루 종일 언덕에서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자니 여간 지루한 일이 아니었지.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크게 소리쳤대.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사비며 곡괭이를 들고 언덕으로 달려왔어. 들리지는 않았니? 늑대는 어디 있어? 아하하,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에게 속은 걸 알고 화를 내며 돌아갔단다. 다음날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다시 소리쳤어.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 하지만 늑대는 보이지 않았단다.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다시 돌아갔대. 다음 날이었어. 언덕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야.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은 크게 소리쳤어. 또 속을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언덕으로 달려가지 않았대. 늑대는 무서운 이빨로 양들을 모두 잡아먹었지 뭐야. 양치기 소년은 그제야 거짓말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단다. 욕심쟁이 개. 욕심 많고 심술궂은 개가 있었어.
아,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을까? 두리번거리다가 고기를 물고 가는 강아지를 보았지. 욕심쟁이 개는 옳거니 하며 강아지의 고기를 빼앗았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먹어야지. 욕심쟁이 개는 고기를 물고 풀이 나게 달려갔지. 헉헉대며 시냇물을 건널 때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아니 이게 웬일일까? 물속에서 커다란 고기를 문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뭐야? 저 녀석 고기가 더 크잖아. 저 고기도 빼앗아야지. 욕심쟁이 개는 멍 하고 큰 소리로 짖었어.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붕덩 하며 물속으로 빠져버린 거야. 어리석은 개는 그제야 물속의 개가 바로 자기였다는 걸 알았지. 욕심쟁이 개는 온종일 쫄쫄 굶고 말았단다. 시골쥐와 서울쥐. 어느 날 서울쥐가 친구인 시골쥐 집에 놀러갔어. 어서 먹게 자네를 위해 준비했네. 시골쥐는 보리, 콩, 고구마, 미라리 가득 담긴 접시를 내었어.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나? 난 좋은 음식만 먹는다네. 서울쥐는 시골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다음날 시골쥐는 서울쥐 집에 놀러 갔어. 깨끗한 식탁 위에 햄, 치즈, 과일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지. 와, 정말 부럽네. 매일 이렇게 먹고 살다니. 시골쥐는 먹음직스런 햄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 그때였어. 덜컥 부엌문이 열리지 뭐야? 시골쥐와 서울쥐는 깜짝 놀라 쥐구멍으로 숨었단다. 잠시 후 서울쥐와 시골쥐는 살금살금 쥐구멍에서 나왔어. 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였어. 아니 이 생쥐놈들이? 갑자기 나타난 주인 아줌마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어. 서울쥐와 시골쥐는 부랴부랴 쥐구멍으로 도망쳤어. 이보게 난 그만 시골로 돌아가겠네. 시골쥐가 쥐구멍을 나서며 말했어. 아니 식사도 안 하고 벌써 간단 말인가? 하찮은 음식이라도 마음 편히 먹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네. 시골쥐의 말에 서울쥐는 너무너무 부끄러웠대. 시골쥐도 더 이상 서울쥐를 부러워하지 않았단다. 개미와 배짱이.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그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개미 한 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는 거야. 개미야, 이렇게 더운 날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여기 와서 나랑 놀자. 개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일을 했대.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어. 세상이 꽁꽁 얼어 먹을 게 없었어. 여름 내내 놀기만 한 배짱이는 춥고 배가 고팠지. 개미네 집에 가서 먹을 걸 얻어와야겠어. 배짱이는 개미네 집 문을 쿵쿵 두드렸어. 개미야, 개미야, 먹을 것 좀 줘. 여름에는 뭘 하고 먹을 걸 달래. 개미는 배짱이가 한심하다는 듯 대꾸했어. 노래를 부르느라고 겨울이 오는 줄도 몰랐어. 그럼 먹지 않고 노래만 부르면 되겠구나. 배짱이는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단다.